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금일 18시 기준으로 함정 160 예, 이런 화면을 보면은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은 세월호 사고가 난 당일날 단원고 학생 한 명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헬기는 엉뚱한 사람이 타고 그래서 배를 4번을 갈아타고 5시간에 걸쳐서 병원에 도착을 하고 결국 이 학생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긴급하게 인터뷰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도 마음이 너무 좀 무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쭤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게 앞으로의 어떤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장훈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장 위원장님이라고 불러도 네네. 되겠습니까? 예, 저 장 위원장님도 세월호 사고로 아드님을 잃으셨죠? 네, 저희 큰아들 잃었습니다. 예, 그 단원고 학생 장준형 군 예. 맞으시군요. 예. 일단 아직도 너무나 큰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고 이게 지금도 이 트라우마가 다 치유가 안 됐는데 그 당사자분들은 또 오죽하시겠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또 사건 이런 이제 조사 결과 하나 발표될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시겠어요. 2014년도 당시부터 저희가 이걸 강하게 요청했던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첫날 예. 그러니까 경빈이 이렇게 들어오는 날 예. 아이들을 그 피장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헬기로 태워야 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느냐 이거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거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애들을 짐작 취급하냐 지금 니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로 드러나 버린 거죠. 예. 어저께 발표로.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던 게 그때 아니 당시에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니네가 떠들지 않았냐. 저체온증 올 수 있다. 그러면 예. 빨리 응급으로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느냐 막 하면서 되게 항의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와 버린 거죠. 그렇군요. 방금 이제 그 경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김경빈 군이 방금 임경빈 군이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결국 사망한.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 경빈이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저희 같이 활동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좀 당시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아드님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사고가 났다고 이제 연락을 받으셨나요? 저희 아들한테 연락을 직접 받지는 않았고요. 예. 저도 이제 이러는 와중에 이제 그 TV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 그래서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 당일날 사고 당일날. 예. 근데 이제 좀 한마디라도 좀 듣고 이게 되게 그 안타까운 게 아들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었었는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4월 말에 돌아왔는데 예. 그때까지 참
얼굴을 못 봤죠. 그러셨군요. 네. 참 뭐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이 언론에 방금 최근에 나왔던 그 경빈군 얘기를 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빈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조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예, 뭐냐면 저체온증이 오면 심정지가 오고 예.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은 의사만이 내릴 수 있어요. 직접 보고. 예. 근데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뭔가 빨리 조치를 해서 그렇죠. 살아날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물론 그 특조위에서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겠지만 저희는 2014년, 15년부터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 만나 뵙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했느냐 많이 물어봤었는데 조치를 취하면 그러니까 희미한 아주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끔찍한 얘기지만 삽관하고 그다음에 약물 투여하고 하면 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일기 특조위 때 이걸 신청 사건화 시킨 거예요. 이미 이게 일기 특조위 때 이미 좀 예.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렇죠. 건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아니 당시에 사망 판단 내릴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왜 다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다 올려 보냈느냐 이런 그 저희가 그 신청 사건화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첫날 수습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왜냐면 이게 영상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경빈이가 세 번째인데 그 전에 찾은 아이들과 그 후에 찾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기가 제가 그건 실제로 목격한 건데 예. 팽목항에 8대 9대가 있었어요. 8대 9대나 있었나요? 네, 팽목항에 제가 그 대충 쉬어본 것만 해도 예. 그 헬기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왜 안 움직였을까요? 조종사가 부족했을까요? 아니 그 조종사가 부족하면 거기까지 못 오죠. 그러게요. 예. 근데 그게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고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구조하려면 헬기 위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 그러면 하늘에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예. 이 헬기들이 전부 다 평목항 거기에 다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에 되게 분개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그 강연에서 예. 그 하신 그 영상을 보니까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란 거는 헬기가 여러 대 있었는데 제때 움직이질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국종 교수께서. 예,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뭐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가족들은 막 무조건 아이들이 문제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 눈에. 왜냐면 왜 구조를 안 하고 저기 이러고 있냐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핸드폰을 다 갖고 있고 하니까 핸드폰이 그때도 지금 막 실시간 뉴스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함정 몇백 척에 뭐 비행기가 몇 수십 대에 인원이 뭐 몇천 명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한다는 거야? 막 이런 보도는 뭐 전 국가가 동원돼서 다 출동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금 나타난 뭐 배도 몇 대 없고 헬기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는 그런 이상한 상황. 이게 참 그날 뭐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가 시스템이 침몰했다 이런 표현이 날 정도로 정말로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당시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어제 그 발표된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아니 왜 단정에 태우라는 거야? 왜 여기 피정에 태우라는 거야? 헬기로 가야지 하면서 실무자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실무자들은. 그런데 정작 명령 내려야 될 사람들이 이상한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런 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아니 배가 아니라 그 헬기에 탄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은 해양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예, 해양경찰청장과 그다음에 서해경찰청장. 서해경찰청장. 서해해양경찰청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해양경찰과 관련된 높은 네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들인 거고 그렇죠. 그분들은 본인들이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헬기를 타더라도 아니 저기 지금 급한 환자가 있으면 저들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안 타고 환자를 태웠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면 말하는 정 거. 급하면 같이 타든지. 같이 타든지 제가 아까 방금 전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헬기가 예,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이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그들도 판단하지 못하는 곳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명령이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그때 판단을 내리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들이 뭐 그러니까 무능하다든지 이런 걸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명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음모론처럼 사실은 예, 들리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해석이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배라는 데는 좀 특별한 구조지 않습니까? 예. 배는 바다에 나가면 그 뭐 한 국가처럼 배는 작동을 하는 데서 선장이 캡틴이 거기에 대장이란 말이죠. 예, 예. 근데 선장이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저기 뭐냐 피정으로 옮기라고. 예, 예. 그렇다면 그 선장이 거기선 제일 낮은 지휘부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인데 그렇죠. 거기에 해양 경찰 본청장도 있었고요, 예. 서해청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목포 해양 경찰 서장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다음 순위가 그 선장인데. 선장. 예. 그러면 이 선장이 그러면 이 윗사람들 명령을 무시하고 했을 것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3명 중에 2명이 헬기를 타고 떠나는데 예.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냥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태워가지고 가야지. 자기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갈 정도면 도대체 어떠한 명령이 내려와서 어떠한 판단하에 그런 일을 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당시에 헬기를 탔던 그분들이 좀 조사를 받아서 정확하게 좀 왜 어떤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좀 진상이 규명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예. 이제는 조사 차원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물론 그 살인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심정지 상태고 CPR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런데 아이가 배를 4번이나 옮겨 타면서 예. 시간이 4시간, 5시간 지난 다음에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해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사 차원을 넘어서 이제 수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아, 예, 제가 그 공감을 하고요. 일단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인터뷰 전에 여쭤봤는데 지금 뭐 준비 중인 게 있다고 가족협의회 측에서. 예, 저희가 예.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책임자들을 지금 5주기 때부터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했는데 예. 조사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선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면 좋은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예. 저희가 고소고발을 직접 넣고 가족들은 고소를 하고 또 국민분들과 같이 고발을 해서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모집을 해서 같이 고소고발을 넣을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좀 헷갈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고소고발이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몇 건 정도는 있었는데 예, 혐의 예. 없음이 나오고 아니면 예. 그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을
그냥 해버리고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조사된 게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2014년 당시에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다 했는데 지금 보니 뭐 그러니까 검찰이 당시에 했던 거는 고소고발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네. 자체적으로 이제 이 그렇죠.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이제 뭐 기소나 이런 네. 거를 했던 거고 지금 그러니까 그 가족협의회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는 어쨌든 최초인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우선 저희가 네. 책임자 명단 발표한 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명령 체계에 있던 명령 체계, 예. 네, 구조 군안에 대한 명령 체계에 있던 그러니까 1, 2, 3 정장부터 시작해서 예. 뭐 해경 청장까지 다 해경들은 다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해경청장은 방금 헬기를 탔다는 그 해경청장을 네, 말씀하시는 두 거죠? 분하고 예.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목포서장 목포서장, 예. 까지 있고 그다음에 당시 해경 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 그다음에 NSC 그 당시에 실장이었던 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예. 그다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까지 하는 그 명령 체계가 있고 이건 군안을 구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다음이 뭐냐면 진상규명 방해. 예. 방해. 진상규명 방해 부분이 또 있죠. 이제 예, 거기에 예. 보면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대표. 황교안 네. 지금 당시 법무장관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황교안 그다음에 뭐 이주영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조윤선, 뭐 안종범, 그다음에 또 저 유가족 사찰 부분 해가지고는 또 기무사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이게 여러 가지 방대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임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특정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예. 우선 저희가 발표한 건 한 12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언제였죠? 한번 발표를 하셨어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계속 명단을.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12주차에 걸쳐서 계속 예. 발표를 했고 예. 그런 발표한 명단들 중에 책임이 높고 낮은 또 죄의 경중을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한 50여 분 정도를 11월 한 15일 정도 해서 2주 후네요. 11월 네. 15일이면. 그래서 예. 법적으로 직접 고소 고발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내일 예.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그 범국민 대회를 한번 하고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넣겠다.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몇 명 정도 참여했고 예. 지금 확인되는 것만 해도 300명 넘게 가족들이 지금 고소인단이 만들어졌고요. 고소인단이요. 예. 그다음에 국민 고발인단은 해서 대표 고발인단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시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이 한 4만 명 정도 참여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지금 한 4만 1,600명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41,600명은 4.16이라는 네. 그 숫자의 어떤 의미를 살리기 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근데 거고요. 더 예. 넘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 고소 고발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네,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이제 현직 야당 대표라서 이 정치적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예. 황교안 대표는 저희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예. 조사 신청도 넣었어요. 예. 저희가 왜냐하면 이분은 저희가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1, 2, 3 정장에 쓰여 있는 죄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예. 이거를 빼라고 한 예, 정황이 또 그때 당시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네, 나왔습니다. 언론들에 그게. 나왔죠. 예. 이건 완전히 그 책임 회피성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예.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을 해버렸어요. 30년간.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뭐 대통령의 뭐 7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봉인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저희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려고 했던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분은 빠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또 추후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한번 뭐 한마디만 예.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영입대상 황교안 대표의 영입대상 1호가 이진숙 예, MBC 대전 MBC 네. 전 사장이죠. 예. 이분은 저희 일기특조위 때도 그 동행명령까지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동행명령 받았죠. 근데 이분 여기에 대한 해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도 아까 전에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전혀 뭐 미래로 나아가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했습니다. 예. 아니 과거를
제대로 밝힌 다음에 미래로 가야죠. 과거가 찜찜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가? 이건 이분은 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렇군요. 언론 참사를 낸 분이거든요. 예. 그 지금 여기 국민 TV에서도 지금 같은 언론인으로서 정말 창피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 근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해명도 없이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광화문 집회, 보수 집회가 광화문에서 많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세월호 이제 참사 기억관, 뭐 이름은 정식 명칭은 좀 뭐 다르지만 그 세월호 참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고립돼서 굉장히 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뺑뺑 둘러싸여요. 그 집회가 열리면 예, 둘러싸여서 고립된 섬같이 돼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은 거기 계시거든요. 이게 유가족분들이 이제 거기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모욕적인 발언과 하물며 침까지 뱉고 가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왜 저희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지는 저희가 뭐 짐작할 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지만 거긴 우리 아이들이 있던 자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저희 가족들이 꾹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또 같이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거기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깊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지키고는 있는데 많이 서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공격의 빈도도 작고 또 너무 강력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 많이 우세요. 특히나 어머님들. 그러시군요.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이렇게 뭐 침까지 뱉었다니 저는 좀 놀라운데요. 정말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좀 힘을 내시라는 말 이런 거 하나 또 터지실 때마다 옛날 기억이 생각나서 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런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가족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요. 또 맨 앞장서서 싸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응원하는 누군가는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항상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민 TV도 김준일의 핫식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원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4.15 세월호 참사 4.16.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말실수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